자, 오늘 진도는 많이는 못 나가겠네요. 우리 오늘 시험을 봐서. 그죠?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 시험은 그 프린트, 별과 우주? 거기에 지금 우리 4페이지까지 시험 봤었죠. 그죠? 그래서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다음 주 시험 보고 또 못하면 또 남아서 3번 쓰고 오케이? 쓰면서 글씨 연습해야 돼? 아니면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그치? 근데 그쵸? 정확하게 문장을 좀 이해를 하고 외워. 알았어? 근데 여기가 막 용어들이 막 헷갈리는 용어들이 나와서 너희가 막 파장 막 이런 표현 나와서 낯선 건 알겠지만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이유가 워낙 이제 말장난이 심한 게 이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합과학 전반적으로 딱 그래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주기율표의 구성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알카리 금속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맞아? 그래서 알카리 금속이라고 하는 게 시연아 몇 조 원소? 틀렸대. 몇 대 맞으면 되지 뭐. 지호야 몇 조 원소?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지호야 알카리 금속 몇 조 원소? 시연이 몇 조 원소? 13조. 나는 13족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1족 아니면 17족이야. 몇 조 원소? 주기율표 어디에 있어? 주기율표. 얘 주 어디에 있어? 주기율표 그 알칼리가요? 어. 왼쪽? 왼쪽 몇 조 원소? 1? 1조 원소. 오케이? 그죠? 그래서 여기에 누구 조심해야 되냐면 수소 있고 리튬 있고 나트륨 있고 칼륨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얘네가 다 알카리 금속이야. 맞아 안 맞아? 어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그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수소는 얘는 뭐야? 비금속이야. 이거 조심하라고 얘기했어. 그죠? 자, 수소는 비금속이고 너희가 얘가 왜 비금속인데 1조 원소에 있어라고 모르면 이거는 이제 그 교육과정에서 빠지긴 했는데, 그죠? 교육과정에서 빠지긴 했는데 이제 그게 궁금하면 나중에 거의 세특에 써도 되기는 해. 오비탈과 관련해서. 근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보면 얘네들이 다 뭐다? 다 1조 원소야. 1조 원소 중에 얘네는 다 뭐냐면 알카리 금속이야. 알카리 금속. 자, 그래서 이제 금속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전기전도성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지금 얘가 3번이고 얘가 11번 뭐 이렇게 되면서 얘는 3번이기 때문에 양성자가 3개 있고 제일 안쪽에 전자가 몇 개? 시연아 몇 개? 2개. 그죠? 그 다음에 몇 개? 하나. 그죠? 맞아? 그래서 얘가 이제 3번 리튬이고 그 다음에 11번 나트륨도 가운데 양성자 11개 있고 전자 몇 개? 2개. 그리고 몇 개? 시연이 몇 개? 8개. 그리고 1개.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죠? 자, 여기서 얘네들이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건 오늘 이제 반응의 의미도 얘기를 하겠지만, 자, 반응을 한다라는 건 누가 관여한다 그랬어? 예주야. 화학 반응에 있어서 누가 관여해? 제일 겉에 있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 중에, 그죠? 그 전자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최가 전자 중에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를 뭐라고 불러? 원자까지. 원자과 전자. 그지?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다 얘 몇 개야? 1개. 그지?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같으면 반응의 그 화학적 성질도 어떻다? 같다. 라는 얘기였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는 최외각 전자가 이제 하나씩인데, 여기서 얘네가 최외각 전자를 몇 개를 만들려고 한다 그랬어? 8개를 만들려고 한다고 했었죠. 그죠? 물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 버림지 얘는 2개이긴 하지만 어쨌든 얘가 8개가 되는 방법은 하나를 버리는 거랑 그 다음에 7개를 가지고 오는 거랑 어느 게 더 쉬워? 하나를 버리는 거.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다 전자를 하나씩 버려서 얘네들은 다 리튬 플러스 1가가 되는 거고 얘도 나트륨 플러스 1가가 된다 라는 얘기 하면서, 그래서 금속은 반응을 한다라는 게 전자를 뭐 하는 거다? 잃는 거다 라는 얘기. 그죠? 그래서 금속 원소들은 반응한다라는 게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얘네가 1조 원소고 옆에 2조 원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3조 원소 있을 텐데 1조 원소는 지금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하나고. 근데 전자 하나 버리는 거고 2조 원소는 전자 2개니까 2개 버리는 거고, 근데 13조 원소는 13조개예요. 3조가 아니고 전자 3개니까 3개를 버려.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전자를 버리기 때문에 뭐야?
금속 원소인데 3개 버리는 거, 2개 버리는 거, 하나 버리는 거 중에 누가 제일 편해? 누가 제일 쉬워? 하나 버리는 게 제일 쉽지. 그치? 그래서 금속 중에서 반응성이 제일 큰 금속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알칼리 금속이라고 한다라는 게 지난 시간 내용이었죠. 그죠? 그래서 얘가 반응성이 크다라는 거가 어떻게 보이냐면 뭐 찬물하고 반응해서 폭발적으로 반응한다 라는 거. 그죠? 맞아. 찬물하고 반응해서 폭발적으로 반응할 때 그때 나오는 기체가 시연아 그때 나오는 기체가 수소. 그죠? 맞아. 그때 액성은 예주 그 수용액의 액성은 뭐가 돼? 자, 나트륨이 물하고 반응해서 그죠? 이때 수소기체 나오고 이때 NaOH가 나온다고 했었어. 그리고 이거 이제 계수 맞추면 얘가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나? 수 4개. 맞지?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기서 요 액성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 했었는데, 그죠? 여기서 수산화 나트륨 이렇게 읽죠, 맞아? 그래서 이 액성이 바로 뭐가 돼? 얘 옆에 앉아. 잘 안 보이면. 시연이가 많이 싫구나. 이해해. 옆에 앉아. 안 보이면. 자, 그래서 NaOH 수산화 이온이 들어가면 뭐라고 시연아? 액성이 산성이야, 염기성이야? 염기성. 그죠? 자, 염기성이고 이거 확인하는 용액이 무슨 용액 예주? 지호야 무슨 용액? 자, 지금 학교 정리하고 있는 지호야. 얘 왜 안 오냐, 지호? 반이 더러워서. 아, 반이 더러워서? 지호야, 교실에 무슨 짓을 한 거야? 교실에 뭔 짓을 했길래 반이 더러워? 최지 오늘 메이드복 입었어요. 아, 메이드복 입은 지호야. 그건 이거 메이드복 입은 지호. 왜 입은 거야 그거를? 원래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오케이. 지호는 메이드복을 좋아하는 걸로. 오케이. 자, 염기성 확인하는 게 바로 뭐냐면 페노프탈레인. 오케이, 그죠? 페노프탈레인이 이제 붉은색이 된다. 이런 거. 그날 배운 거 그날 좀 그냥 수업 들으면서 외우자. 알았어? 시연아, 수업 들으면서 외우고 그날 저녁에 바로 복습해. 그죠?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너의 일상을 다 아직 아는 건 아니지만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 좀 되게 가성비 떨어지는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을까? 가성비 떨어지는 공부하는 방법 알려줄까?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 안 오르는 방법. 나 되게 잘 알아. 그렇게들 많이 봤거든. 수업을 딱 듣잖아? 그러면 다른 숙제를 해. 그날 거 바로 복습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애들이 이제 가성비 떨어지는 공부를 하는 건데, 그치? 자, 계속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그날 배운 걸 그날 빨리 외우고 문제 풀든지 그건 니들의 선택. 자, 어쨌든 여기서 알칼리 금속은 물하고 반응했을 때 수소기체 나오고 염기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얘는 공기중하고 반응해서 뭐야? 광택이 금방 사라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맞아. 그래서 그 사라지는 순서까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 17조 원소를 할 거예요. 17조 원소들. 근데 이거 위에 판서 좀 잘리는데 괜찮아요? 아, 그래? 괜찮아. 뭐 내가 볼 건 아니니까. 네, 선을 여기 잘려? 네, 여기는? 거기 잘려요. 여기는? 거기부터 괜찮아요. 아, 여기부터 괜찮아? 메이드복 입은 지호야 괜찮아? 여기서 괜찮아? 네. 밑에만 쓸게. 그죠? 그럼 여기다가 메이드복 입은 최지호 이렇게 써도 어차피 안 보이잖아. 지호야. 아, 지호가 어쨌든 그런 옷 좋아하는구나. 우리 엄마 애들한테도 얘기해야지. 나 목도개도 소문내야지. 야, 선생님이 인천에 수업하는데 중3의 남자애가 메이드복을 좋아한대. 이름이 최지호래. 뭔가 막 걔 막 화장도 해. 쟤 원래 되게 작은 일 크게 만들어요. 나 그런 거 되게 잘해. 자, 일단 근데 왜 그걸 입은 거야? 걔네 반 부스가 메이드 카페였어요. 남자애들 메이드복 입게 하고 여자애들 음식 만들어서 나가고. 메이드복을 예전에 누가 입었냐면 방탄의 RM. 그랬어요? 걔네도 막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방탄이 지금에서야 막 그렇게 막 되게 글로벌한 적이지. 걔네 초반에는 근데 이게 약간 저기도 있는 것 같아. 걔네가 되게 중소기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출연의 기회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이게 나 요 얘기까지 수업할게. 방송 출연의 기회가 없어서 오히려 얘네한테 그게 더 플러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네가 이제 방송 출연의 기회가 없는데 자기네들 계속 뭐 해야 돼? 알려야 되잖아. 그래서 유튜브를 활용한 거잖아요. 유튜브 활용하고 이제 자체 컨텐츠 찍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자체 컨텐츠 찍는 과정에서 그 메이드복이 있고, 그다음에 김석진도 무슨 그 중국 옷 그 여자 옷 있잖아. 뭐 그런 거 있고, 걔네 진짜 별의별 거 다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영상들이 이제 웃기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 이제 무대 그 연습하는 것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약간 같은 애들인데 약간 이제 극명한 차이를 보이니까 거기 어떤 매력을 좀 이제 느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그거잖아. 걔네가 영상이 이제 워낙 많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영상을 재편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걸로 수익을 이제 사람들이 벌고, 그걸 또 이제 사람들이 막 이래서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걔네는 그 출연 기회가 적었던 거가 더 오히려 글로벌한 그 팬들을 만드는,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그 방법이 있다니까. 예전에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너네 그 뭔가 결핍은 창의력을 길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 샌드위치 가게가 보통 1층에서 5층에 있어. 1층. 1층에 있지. 그치? 근데 그래서 1층 임대료가 비싸 안 비싸? 네. 비싸지. 그치? 근데 어떤 사람이 샌드위치 가게를 하려고 했는데 1층을 빌릴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5층에 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어쨌든 알려야 되잖아. 그치? 어쨌든 돈이 없는 결핍된 상황에서 이 사람이 보통 같으면 그냥 뭐 간판, 입간판 우리 걸고 했을 텐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고, 그리고 그 샌드위치에다가 낙하산을 매달아서 밑에서 받게 해준 거야. 그게 오히려 더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다 저기가 더 인기가 많아지는. 그러니까 결핍은 창의력이나 어떤 이런 걸 기른다니까. 너희 충분히 결핍 돼 있어 안 돼 있어? 충분하지 않아요? 결핍은? 그죠? 뭐 용량이나 그죠? 충분하니까 그죠? 우리도 되게 좋은 게 있는 거야. 복습해 그냥 배운 거. 알았어. 메이드복 입은 지호도 오케이? 자 할로겐 할게요. 자 할로겐 원소는 누구냐면 17쪽 원소예요. 자 17쪽. 자 17쪽 원소가 누가 있냐면 플로린 9번입니다. 그 다음에 CL이 아니라 맞죠? CL 누구? 10 몇 번이야 얘? 17번? 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브로민, 그 다음에 아이오딘 이렇게 있는데, 자 그려볼게. 자 9번 플로린하고 17번 CL을 그려볼게요. 계속 같은 내용의 반복인데 이해주 보여? 이걸 통해서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자 여기서 이제 9번 플로린 같은 경우는 양성자 9개 있고, 자 너희도 같이 그려. 자 안쪽에 전자 2개, 자 그 다음에 전자 몇 개? 7개 이렇게 있는 게 이제 9번 플로린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CL 너희도 그리고 있겠지? 지호도 그리고 있겠지? 자 17번 안쪽에 2개, 그 다음 8개, 시연이도 그리고 있겠지? 그 다음에 7개, 그죠? 자 메이드복 입은 지호야 그리고 다 그리고 있니? 그래서 이쁘디? 김남준보다 이쁘지 않을까? 민윤기도 교복 입었어. 여자 교복. 근데 그 잘 어울렸는데. 민윤기? 네. 민윤기는 잘 어울려. 잘 어울려요. 나 민윤기 좋아해. 나 슈가 좋아해. 저 좋아해요. 어? 저 방탄 좋아해요. 근데 최지민. 난 지민은 좋아해. 선생님 집에 방탄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갖다 줄까? 나는 그걸 산 적이 없는데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의 학부모가 전정국 팬이야. 근데 나도 이제 전정국 팬이어서 어머님이 뭔가를 많이 막 사시고 그래서 나한테 막 갖다 주시고, 나 전정국에서 골든 앨범도 있어요. 산 적은 없는데 내가 보니까 어머님이 여러 개 사셔서 몇 개 사진 뽑으신 다음에 그냥 나 주신 것 같아요. 자 일단 볼게요. 자 플로린 CL 다 그렸죠? 자 제일 바깥쪽 전자가 모두 몇 개냐면 7개예요. 그죠? 근데 아까 전자가 모두 몇 개가 돼야 된다고? 제일 바깥쪽 전자를 몇 개를 만들려고 한다고? 8개. 그죠? 그 8개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건 내신용 답은 아니야. 내신용 답은 뭐냐면 최연화 전자가 8개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 내신용에서는 옥텟을 만족하려고 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8개를 만족하는 게 바로 누구냐면 17쪽 바로 옆에 있는 18쪽이거든요. 비활성 기체. 그치? 그래서 얘네가 왜 8개가 되려고 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또는 얘네가 왜 반응을 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8개를 만들려고 한다 라는 표현보다 같은 의미긴 하지만 옥텟을 만족하려고 한다
또는 비활성 기체에 여기가 비활성 기체니까 비활성 기체에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한다 라는 표현이 더 맞아. 그죠? 시연아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한다. 비활성 기체에. 그죠? 맞아. 그래서 이게 같은 의미인데 그죠? 문장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자 여기서도 그럼 어쨌든 얘가 최적선자가 이제 7개인데 얘가 8개가 되는 방법은 7개를 버리거나 하나를 가지고 오거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8개가 되는 방법은 7개를 버리거나 하나를 가지고 오거나 그지? 자 그러면 시연아 전자를 7개를 버리는 게 나아 하나를 가지고 오는 게 나아? 하나를 가요.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전자를 하나 얻었기 때문에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되는 거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이 되는 거지. 뭐야 나야? 뭐 띵 소리가 나? 내 핸드폰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날 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자 얘네들은 다 원자과 전자가 모두 몇 개인? 7개인 할로젠 원소인데 아까 앞에서 금속은 전자를 버리는 게 반응을 하는 거였어. 그죠? 자 이번에는 전자를 뭐 하는 게? 갖고 오는 게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반응한다는 의미가 다르지. 그죠? 자 시연이 전자를 버리는 게 반응하는 게 금속이었어? 비금속이었어? 금속. 그죠? 전자를 머릿속에 나트륨 이제 그 전자회로 그려. 자 나트륨 같은 경우도 전자를 버리는 게 반응하는 거였고 그래서 거의 금속이라고 하면 이번엔 전자를 뭐 하는 거야 얘네는? 얻는 게 반응하는 거야. 그죠? 맞아? 이걸 우리가 비금속이라고 불러.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이제 17쪽이 원자과 전자가 7개고 이 앞에 16쪽 애들은 뭐 산소거나 그다음 하여튼 얘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그럼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가 모두 몇 개야? 6개겠지. 그지? 그러면 자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얘네들은 전자를 하나만 갖고 오면 되고 얘는 몇 개를 갖고 와야 돼? 그렇지. 2개를 갖고 오는 거지. 그죠? 맞아. 전자를 2개 갖고 오는 거. 그럼 전자를 2개 갖고 오는 거랑 하나 갖고 오는 거랑 어느 게 더 쉬워? 하나. 그지? 그래서 여기서 그 전자를 갖고 오는 게 반응한다라는 게 비금속인데 비금속이 반응하는 것 중에서 비금속 중에서 반응성이 제일 큰 거. 그죠? 맞아. 비금속 중에 비금속 반응하는 게 뭐라고 시연아? 전자를 가지고 오는 거라고. 하품하는 시연아? 아, 시연아. 자, 하품하는 시연아. 그지? 전자를 갖고 오는 게 뭐라고? 반응하는 건데 비금속은 그러면 그 비금속 중에서 반응성이 제일 큰 원소를 뭐라고 해? 할로젠 원소라고 부른다. 라는 거지. 그죠? 이해는 했는데 시연아?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그쵸? 여기서 요거 하나만 좀 얘기할게요. 이게 어차피 우리가 통합과학 2에서 배울 거거든? 우리 앞에서 전자를 버리는 반응이 있었지. 그게 누구였어? 금속이었어? 비금속이었어? 그래서 앞에 전자를 버리는 걸 우리가 산화라는 표현을 써요. 산화는 전자를 잃는 걸 얘기해. 그죠? 그러니까 산화의 의미가 산소를 그러니까 산소랑 그 결합하는 의미도 있는데, 그죠? 여기서 지금 보면 산소랑 결합한다는 것 자체가 산소는 이미 전자를 얻어야 되는 거여서, 그죠? 맞아? 그래서 그럼 헷갈리겠다. 자, 어쨌든 자 산화는 전자를 잃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금속은 전자를 잃는다. 즉 금속은 산화된다라는 표현을 써. 자, 그 다음에 비금속은 전자를 뭐 했어? 얻었지. 그죠? 얘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환원된다라는 표현을 써. 얘는 전자를 얻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산화 환원은 통합과학 2에서 이제 되게 중요하게 많이 다룰 겁니다. 그래서 너네 통합과학 2는 1하고는 좀 달라. 그러니까 1을 그냥 지금 디귿자 외우면 되잖아. 2는 뭔가 가정하고 문제 풀어야 돼 이제. 그죠?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일단 1학년 성적이 1학기 성적이 좋아야 돼. 자,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은 반응을 하는 게 전자를 뭐 하는 거다? 얻는 거다. 그죠? 맞아? 이런 내용이고. 자, 그 다음 이제 얘네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는 원자과 전자가 같으니까, 그죠? 화학적 성질이 어떨까? 같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화학적 성질이 전자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도 있지만 얘네들이 이제 상태가, 그죠? 상태가 자연계에 존재할 때 앞에 여기 잘려 안 잘려? 안 잘려. 자, 앞에 알칼리 금속은 수소를 제외하고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들은 그냥 자연계의 요 상태로 그냥 존재하거든. 그죠? 여기 리튬, 나트륨, 칼륨 요 상태로 존재하는데 얘네들은 자연계에 존재할 때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면 F2,
그죠? 잘 안 나오는데. 자, F2, Cl2, Br2, I2 이렇게 자연 상태로 이렇게 존재해. 자, 봐봐. 이거 어떻게 부르냐면 두 개의 원자가 하나의 분자를 이루지. 너네 분자하고 원자의 개념은 혹시 알아? 몰라? 자, 원자는 자, 봐봐. 분자는 일단 성질을 갖고 있는 거고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가 분자라는 표현을 쓰고 원자는 그냥 가장 작은 입자. 그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우리 학원 이 학원을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이 학원을 폭파시킬 거야. 너무 좋아해서. 뭐 그럴 수도 있잖아. 너무 좋으면 예주 고개 끄덕이는데 우리 학원 폭파되면 예주 간 걸로. 그죠? 그래서 내가 이 학원을 폭발을 시키기 위해서 학원에다가 수소를 막 쫙 깔아. 그죠? 맞아? 그럼 그때 수소는 폭발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지. 맞아? 그럼 그때 수소는 원자일까 분자일까? 분자. 그죠? 아까 얘기했어요. 성질을 갖는 작은 입자라고. 그죠? 그래서 그때 수소는 H가 아니라 H2여야 돼. 맞아요? 그죠? 자, 우리가 호흡할 때 숨 쉬지. 그죠? 어떤 기체를 들이마셔? 산소를 들이마시지. 그럼 그때 말하는 산소는 산소 원자일까? 산소 분자일까? 산소 분자예요. 호흡을 할 수 있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성질을 갖는 입자를 우리가 분자라고 하고, 그죠? 성질은 안 갖지만 어쨌든 제일 가장 작은 입자를 뭐라고 한다? 원자라고 하는데, 그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두 개의 원자가 하나의 분자를 이루잖아. 그치? 그래서 이 원자 분자라고 불러. 두 개의 원자가 하나의 분자를 했다. 이 원자 분자. 두 개의 원자가 하나의 분자를 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데 어쨌든 자연계에서는 얘네는 이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라는 거고. 그죠? 계속 할게요. 자, 얘네들은 색깔이나 상태도 중요해요. 자, 상태. 자, F2는 우리 그 25도씨 1기압에서 얘는 기체 상태고요. 얘들아, 기체 상태인데 일단은 저기 화학에서 얘를 가스라는 이렇게 G라는 표현을 써. 가스. 오케이? 그죠? 자, 그 다음에 Cl2도 기체 상태예요. 그럼 얘도 G라는 표현 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브로민. 그죠? 브로민은 얘는 상온에서 액체 상태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주기율표 전체에서 액체인 게 딱 두 개 있었어. 하나는 금속에서 누구? 수은. 그죠? 그 다음에 하나는 비금속에서 누구? 브로민. 그죠? 얘네 둘만 액체고 나머지는 다 기체거나 고체야. 그죠? 그래서 얘는 액체여서 L. 그 다음에 얘는 고체예요. 그래서 S라는 요 기호를 쓴다 이제. 알았어? 기호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죠? 외워야겠지? 그지? 자, 그럼 봐봐. 어쨌든 F2CL2는 상온에서 기체고 브로민은 상온에서 액체고 아이오딘, 얘 이름이 아이오딘이야. 그죠? 자, 아이오딘 어디에 있어? 이게 요오드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오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죠? 이게 원래는 아이오딘이 전 세계에 아이오딘이 우리 뭐에 필요 안 필요해? 필요하다고 빨리 말해. 필요해. 어디에 필요해? 갑상샘이야. 빨리 말해. 너네 갑상샘이 혹시 뭔지 알아요? 우리 몸 안에 여기 어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그 갑상샘에서 어떤 호르몬들이 나와서 내 몸에 이제 물질 대사를 조절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그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이 아이오딘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이오딘이 있어야 이제 갑상샘에서 이제 제 기능을 하는데, 요게 부족하면 갑상샘에 문제가 생겨.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이오딘의 부족으로 인해서 갑상샘에 문제 있는 그 세계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아이오딘과 관련해서 갑상샘 질환의 비율이 완전히 낮대요. 그 이유가 뭔지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이오딘 주로 어디에 있냐면 해조류. 대표적으로 어디야? 김. 우리나라에 김 환장하잖아. 그죠? 김이랑 미역 이런 거 맛있잖아요. 근데 미역이라는 것도 우리나라만 먹나 봐. 그래서 외국에서는 미역을 그냥 해초 뭐 요렇게 그냥 별로 안 좋은 걸 쓰는데 미역국 맛있잖아요. 그죠? 나는 개인적으로 미역국에 미역만 들어간 걸 좋아하거든요. 다른 거 뭐 소고기 일단 들어간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그런 거 있다. 너네 고3 안 돼봤지? 고3 때, 선생님 고3 때 나는 미역에 조개 넣은 걸 좋아하고 선생님 아빠는 미역에 소고기 넣은 걸 좋아하셔서 우리 엄마가 나 고3 때는 아빠 거랑 내 거를 따로 끓여주셨거든.
그리고 나 고3 때 엄마한테 엄마 치킨 먹고 싶어. 그럼 무슨 치킨이야 하면서 막 삼계탕 먹이고 막 그러셨는데 대학교 가면 힘들잖아. 막 맨날 공부도 해야 하지만 막 이렇게 막 놀러도 다니고 힘들잖아요. 술도 먹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삼계탕 먹을까 했더니 엄마가 대학생 때는 뭘 그냥 그런 걸 먹어. 그냥 여기서 돈 딱 주면 치킨이나 시켜 먹어. 고3 때는 이제 그런 대접 받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아이오딘 섭취량이 엄청나게 높아서 엄청나게 높아서 우리나라는 지금 그 갑상샘과 관련된 질병이 많이 났대요. 그리고 김 수출이 거의 몇 조래는데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진짜 질 좋은 김들은 거의 외국으로 수출된대요. 하여튼 그리고 외국 애들이 그렇게 김에 환장한데 맛있지 않아요 김? 그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자 다시 수업해 수업 정시력. 자 얘네는 상온에서 뭐야? 기체야.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 기체면 끓는 점이 높을까 낮을까? 맞다. 그치 끓는 점이 낮은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체라고 하는 건 이미 끓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끓는 점이 굉장히 어떤 거야? 낮은 거. 그죠? 그 다음에 고체는 자 그럼 고체는 얘는 일단 녹은 상태 안 녹은 상태야? 안 녹은 상태지. 그러니까 얘는 녹는 점이 어때? 높은 상태지. 그럼 녹는 점이랑 끓는 점은 항상 누가 위에 있어? 끓는 점이 위에 있죠. 그죠? 맞아. 왜냐면 이게 고체가 액체된다면 액체가 기체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얘네들을 보면 자 봐봐. 여기서 지금 보면 이 위로 갈수록 그죠? 위로 갈수록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그죠?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은 걸 알 수 있죠. 맞아? 낮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낮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거 계속 할게요. 자, 얘네들이 상온에서 상태도 중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색깔도 중요해. 그죠? 자, 얘네들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면, 그죠? 얘는 색깔이 거기 써있지? 안 써있나? 써있냐? 안 써있어요. 왜 안 써있지? 자, 얘네들 색깔. 얘는 담황색. 담황색이 어떤 색깔이냐면 여기 시계 색깔보다 되게 옅은 거 있죠. 녹색인데 약간 되게 여리한 녹색. 그죠? 맞아? 담황색. 자, 지와 여기 그 교실에 있는 시계의 동그라미 밑바닥 색깔. 그죠? 그거보다 더 연한 색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니면 시연이 지우야 시연이 그 필통 색깔 시연이 필통 색깔 훔쳐서 봐. 그죠? 자 다방색이고 F2가 자 CL2는 황록색 황색과 녹색이 좀 섞여 있는 거 좀 더 진해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로민으로 가면 갑자기 색깔이 적갈색으로 바뀌어요. 적색과 갈색. 그죠? 야 그러고 보면 한글도 되게 대단하지 않냐? 한글에 혹시 이런 거 이거는 적색과 갈색을 같이 나타내는 거고 황색과 녹색을 같이 나타내는 거잖아. 그지? 영어에도 혹시 이런 거 있어? 영어에도? 약간 뭐 옐로우와 레드가 뭐 옐로우 레드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없나? 아니 근데 약간 난 한글도 이게 노랗다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란색도 있고 누리수리문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진짜 한글은 대단한 것 같아. 자, 적발색. 자, 그 다음에 얘는 흑자색. 여기도 보면 자 밑으로 갈수록 어때요? 색깔이 점차 진해지죠. 이제 이 경향성들 알고 있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됐어요? 반응성을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 반응성 비교하는 거. 우리 앞에서는 내 얼굴이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겁나는 거 아니야? 지금 제가 선생님 얼굴 보고 놀라는 거 아니야? 자 앞에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있을 때 앞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얘네는 반응할 때 그죠? 반응할 때 누가 먼저 광택이 사라지느냐 그런 거 한 적이 있어 없어? 한 적 있죠? 그죠? 누가 먼저 사라져? 시연아 찍어? 칼륨. 그렇죠. 그죠? 왜 칼륨이야 시연아? 핵이랑 원자과 전자가 각 멀리 있으니까 그렇지. 반응이 그쵸? 왜냐면 금속이 반응한다라는 게 전자를 잃는 거였고 그죠? 그러려면 얘가 쉽게 전자를 잃으려면 핵이 세게 잡아당겨야 돼? 약하게 잡아당겨야 돼? 약하게 잡아당겨야 돼. 그러니까 너가 외운 거는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거야. 이해한 거는 맞아? 그럼 지금 너가 그걸 못 외우고 있는 거는
아직 용어가 낯설어서 정확하게 못 외우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얘네들 반응성을 볼게요. 자, 여기 얘네들 FCl, BRI 얘네들은 반응한다라는 게 전자를 이번에는 갖고 오는 거야 아니면 버리는 거야? 얘네들은 갖고 오는 거. 그죠? 그럼 전자를 갖고 오려면 핵하고의 거리가 가까워야 돼, 멀어야 돼? 가까워야 되지. 그죠? 맞아? 그러면 핵하고의 거리가 가까우려면 플로린이 반응성이 제일 클까 아니면 아이오딘이 제일 클까? 그죠? 플로린이 반응성이 제일 크겠죠. 그죠? 맞아? 그래서 반응성은 위로 갈수록 커진다. 라는 거.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준 프린트를 보면 여기 프린트 이 부분 그죠? 자 거기 보면 자 플로린 보세요. 나트륨이나 수소하고 반응할 때 어때? 매우 격렬하게 반응하고 매우 빠르게 반응하지. 그죠? 자 근데 염소는 그냥 격렬하게 반응하고 빠르게 반응하고 약간 플로린보다 좀 떨어지죠. 그죠? 근데 브로민은 그냥 잘 반응한다. 이 정도 느낌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네가 다시 정리. 반응성이 위로 갈수록 어떻다?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크다. 이유가 반응하는 게 전자를 뭐 하는 거니까 가지고 오는 거니까 핵하고의 거리가 가까워야 해. 오케이? 그죠?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수소하고 반응해서 산성을 띈다 라는 건데 자, 얘네들은 다 원자과 전자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같다라는 얘기하면서 자, 얘네가 수소하고 반응을 해서 HF를 만들고 그 다음에 HCl을 만들고 HBr을 만들고 HI를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너네 HCl 대표적으로 누구야? 염산이지. 그죠? 근데 이거 염산인데 이거 나중에 보면 얘가 기체일 때는 염화수소라고 읽고 그 다음에 어떤 수용액 상태일 때는 그 염산이라고 읽는데 그래서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다 뭘 띈다? 산성을 띠는데 여기서 하나 더 정확하게 알아두면 얘만 약산이야.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은 다 뭐가 돼? 강산이. 그죠?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알아둡시다. 얘가 왜 약산인지는 나중에 그죠? 대학교 가서 배우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 자, 누구만 약산이라고 시연아? 그죠? 플로르와 수소. 그죠? 읽을 때 예주야 어떻게 읽어? 플로르와 수소. HF라고 읽어. 그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선생님 프린트 보면 그래서 수소하고 반응해서 산성을 띈다. 그지? 그래서 거기는 이제 선생님이 화살표를 요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강산이고 얘가 제일 약산이에요. 그죠? 일단은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응성 비교 실험은 이제 이거는 잘 안 나오기는 하는데 나중에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은이온과 반응해서 앙금을 생성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얘네들 화학성이 다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HF 근데 얘는 앙금을 안 만들어. HF는 그치? 근데 HCl 무슨 색이냐면 흰색 앙금. 너네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HBr 얘는 연한 노란색 그 다음에 HI 얘는 진한 노란색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은이온과 반응해서 앙금을 만든다 라는 거고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반응성과 반대이다. 반대가 아니지. 반대죠. 자, 봐봐. 여기서 반응성은 위로 갈수록 커지죠. 그죠? 근데 녹는 점, 끓는 점은 밑으로 갈수록 높아지지. 아까 표현 잘못했다. 아까 여기 보면 얘네가 상온에서 뭐야? 기체잖아. 그죠? 상온에서 기체고 밑으로 갈수록 녹는 점, 끓는 점 어떻게 돼? 높아지는 거였었지. 맞아? 자, 다시. 얘가 상온에서 기체지. 기체를 끓는 점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녹는 점이 뭐 한 거야? 높은 거. 녹는 점이 높으니까 끓는 점은 더 높겠지. 그지?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녹는 점, 끓는 점 어떻게 된다? 커져. 그죠? 누가하고 반대야? 반응성하고 반대야. 오케이? 그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선생님 분산력이라는 표현을 써놨는데 그건 몰라도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네를 어디에 쓰느냐? F2 플로린 어디에 쓰냐면 치약에 써요. 치약.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l2는 수영장 소독. 그지? 표백제 이런 데 쓰고 아이오딘은 상처 소독할 때 쓰고 브로민은 어디에 써요? 그 사진 인화할 때. 그죠? 맞아, 사진 인화할 때 쓴대요. 누가 사진 인화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다음 마지막 페이지.
이제 여기서 앞에 했던 내용이에요, 계속. 자,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이 화학적 성질이 같은 애들이 있다라는 거가, 그죠? 이게 결국 뭐가 있다? 주기성이 있다라는 거잖아. 원자 번호대로 쭉 나열하다 보면 같은 애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게 이제 주기성이 있다라는 건데, 그 주기성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원자과 전자가 뭐 하는 거야?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하나였던 애, 두 개였던 애,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갔다가 다시 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전자가 그 껍질에 채워질 때 규칙이 있다 없다? 규칙이 있다라는 거야. 만약에 그 전자 껍질에 그냥 그 전자의 껍질에 전자가 그냥 무한대로 계속 들어오면 원자과 전자가 계속 반복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채워지는, 즉 전자가 채워지는 그 껍질에 전자의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껍질이 나타나고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보의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너희가 중학교 때 원자 모형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핵이 있고 그 주위를 막 전자가 돌아다니는 그냥 그런 그림으로 배웠던 게 중학교 때 내용이면 고등학교 때 내용은 뭐냐면 가운데 핵이 있는 건 똑같아. 그죠? 근데 중학교 때는 이제 전자가 막 지 마음대로 날아다녔는데 하품하는 예주야. 그죠? 하품하는 예주야. 정신 차려. 자, 중학교 때는 그냥 전자가 날아다녔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어떤 식이냐면 거기 그림처럼 가운데 핵이 있고, 그죠? 가운데 핵이 있고 그 주위에 뭐가 있어? 전자 궤도가 있어요.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궤도가 있는데, 자, 가운데 이제 핵이 있고 이 주위에 이제 전자 궤도가 이렇게 있고 전자 껍질. 그래서 전자 껍질에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전자 있을 수 있어? 없어? 여긴 없어. 이 껍질에 첫 번째 껍질,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껍질을 이름을 우리가 지금은 몰라도 돼. 우리가 빠지긴 했는데 거의 첫 번째 껍질이 뭐 K 껍질, 그 다음에 L 껍질, M 껍질, N 껍질 이렇게 이름을 붙이긴 하지만, 그죠? 그렇게 여기는 뭐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K 껍질 이렇게 되는데 이 껍질에만 뭐가 전자가 존재한다 라는 거. 이 사이에는 껍질과 껍질 사이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안쪽의 껍질일수록 뭐야? 에너지가 어떤 상태야? 낮은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가 낮은 상태여서 선생님이 아까 계속 그림을 그렸던 게 안쪽에 2개 채워지고 그 다음에 8개 채워져 이런 표현 썼었지. 즉 에너지가 낮은 애부터 채워지는 거야. 그죠? 에너지가 낮은 애부터.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좀만 버텨. 예를 들어서 뭐를 그릴 거냐면, 자, 9번 플로린을 그릴 건데 9번 플로린. 자, 얘가 안쪽에 이제 양성자가 뭐 9개가 있고, 자, 제일 안쪽에 전자가 2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전자가 몇 개 있어? 7개 있어. 그죠? 즉 에너지가 낮은 껍질부터 전자가 채워졌지. 그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플로린인데 얘가 양성자가 9개인데 이번에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전자가 8개가 있어. 자, 이런 상태. 그죠? 자, 이런 상태는 지금 보면 둘 다 양성자가 9개이기 때문에 둘 다 뭐가 맞아? 플로린은 맞아. 어차피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에서 결정되니까. 그지? 자, 그런데 원래 여기 있어야 할 전자가 어디로 간 거야? 이 위로 올라간 거지. 그죠? 그럼 에너지가 여기가 높아, 여기가 높아. 두 번째 껍질에서 높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될 때는 에너지를 뭐 한 거야? 흡수를 한 거야. 우리 앞에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 했었냐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를 하면 전자가 어때? 에너지가 높아져요. 높아져서 더 윗껍질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 있는 전자가 그죠? 다시 밑으로 내려올 때는 에너지를 무슨 형태로 방출한다? 빛의 형태로 방출한다 라는 내용을 앞에서 계속 했었어. 그죠? 맞아. 그래서 너네 봐 수소 그 뭐죠? 얘네가 이제 빛나는 거, 그죠? 뭐 적외선 뭐 이런 것들도 빛이 그 전자가 들떴다가 내려오고 뭐 이런 상황인 거야. 그래서 자, 다시 원래 전자들은 이렇게 안쪽 껍질부터 차곡차곡 쌓여져야 해. 그죠? 우리가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닥 상태라고 불러. 이 상태를. 그죠? 자, 그런데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여기 있는 전자가 이 위로 더 높은 에너지의 전자 껍질을 이동을 해. 그죠? 이런다고 해서 원자가 바뀌지는 않지. 그죠? 그런데 얘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우리가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들뜬 상태라는 표현을 써요. 용어 자체를. 오케이? 그죠? 그래서 전자가 낮은 애부터 채워져 이게 바닥 상태고 에너지를 흡수하면 무슨 상태? 들뜬 상태가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오늘 시험 보고 애들 기다리느라 좀 늦게 했는데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그죠?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은 영상을 끊고 얘기를 할게요. 다음 시간은 별과 우주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외워오는 거 그죠?